드디어 조선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외란이 벌어진 조선 14대 임금 선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조는 조선 최초의 서자 출신 임금이며 최초의 반계혈통 임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계란 지금으로 따지면 민법 제786조에 나와 있는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직계 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을 반계 혈족이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하고, 그 이외의 혈통은 반계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삼성을 만든 이건희 명예회장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위로 1촌, 아래로 1촌으로 삼성을 세운 아버지 이병철 초대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위,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라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건희 명예회장의 형제 자매들, 즉 이맹희, 이명희 회장 등은 이건희 회장 기준으로는 반계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만 직계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직계냐 반계냐고 구분 지을 수는 있는데,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가문은 이맹희가 사망하여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가의 반계 가문이 되고, 이병철의 막내딸인 이명희 가문은 이명희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반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종의 셋째 아들인 덕흥군은 명종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유절했기 때문에 선조의 가문은 수장이 바뀐 상태라 중종, 명종 기준으로 선조는 반계 혈통이라 했던 것이고, 선조는 장남이 아닌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얼 출신인 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얼 출신이라는 데에 큰 콤플렉스를 가졌던 선조는 재위 초반부터 자신의 아버지 덕흥군을 추전 왕으로 올리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살인파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선조는 조선의 14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명나라가 왕으로 책봉하는 칙서를 바로 내려주지 않아 선조의 지위는 권지 국사라 하여 임시직에 봉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은 임시, 지는 맞는다는 뜻이므로 권지국사는 아직 왕호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린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명종의 와이프인 인순왕후가 젊은 선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당시 인순왕후의 측근들은 대개 명종 때에서 척신, 즉 외척의 지위로 정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선조는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지 세력들, 다시 말해 살인파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후 선조는 주자하게 보급을 장려하였고, 살인을 널리 등용하면서 스스로도 학문에 힘써 왕이 주최하는 토론회인 강연에서 이황, 이이, 성훈 등 대유학자들과 경사를 토론하기도 하고, 김효사화 때 화를 당한 조광조를 비롯한 여러 살인인사들의 신원을 복구하며 살인파 재건에 힘을 쓰게 됩니다. 더불어 을사사화로 귀양가했던 일부 살인파 등을 석방하여 기용하는 한편, 이황을 신뢰하며 그의 정치 철학을 따르다가 이황이 죽자 이이를 신임하였는데, 그때부터 이이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인순왕후가 정계에서 점차 물러나게 되면서 선조는 인순왕후의 친정 일족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 조선 내부적인 문제가 점차 불거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외척의 횡포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다 보니 이들을 밀어내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체질 개선을 위해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살인파 사이에서 줄기차게 일어나게 되면서 1575년 결국 살인은 척신 정치 하에서 성장한 홍구파 및 척신 세력의 제거를 둘러싸고 구살인파인 전배와 신살인파인 후배가 대립하게 됩니다. 구살인파는 윤원영의 소윤일파가 막강한 권력을 잡던 시절 인순왕후의 남동생이었던 심의겸의 도움으로 정계에 진출한 살인들로서, 비록 심의겸은 척신이었지만 그의 도움으로 정계에 진출한 상황이다 보니 심의겸을 정치적 동반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소윤 세력의 몰락 이후에 정계에 진출한 신살인파는 권력의 핵심 자리였던 이조전랑 자리 임명권을 놓고 척신을 몰아내야 된다는 김효원의 신살인파와 김효원이 윤원영의 집에 식객으로 있었던 것을 권력가에게 아부했다며 빈정대는 심의겸을 지지하는 구살인파 사이에서 논쟁이 점차 확대되어 결국 살인파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인과 서인입니다. 당시 김효원의 집이 도성동 쪽 낙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파를 동인이라 하였던 것이고, 심의겸 집은 도성 서쪽 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파를 서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동인에는 류성룡과 이산해 등 퇴계 이황의 문화생이 있었고, 정철과 윤두수 등은 율곡 이이의 학문에 영향을 받으며 나름대로 학풍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같은 스승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들끼리의 학연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 동인과 서인은 서로 같은 학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싸우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너 어디 살아? 너 누구한테 글 배웠어? 너 학파 어디야? 등등 일종의 무슨 집단 같은 게 생기며 학연 지연이 형성된 시점이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난 고려대 경상도 출신인데 너는 연세대 전라도 출신이냐 하면서 맨날 싸웠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아무튼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동인과 서인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데, 그 칼날은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동인들이 몰살되면서 조선에는 또 한 번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